어떠셨어요? 대정부 질문. 참 답답했습니다. 답답했다. 왜냐하면은 국무위원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네. 일단 태도가 너무나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 그래요? 않습니까? 사실 대정부 질문은 그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것이고 네. 국무총리나 뭐 국무위원들이 답변은 그 앞에 단상에 있는 형식적으로는 국회의원에게 답변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국민 앞에 답변을 하는 겁니다. 국민 그렇죠. 앞에 네. 답변하는 국무총리나 한덕수 국무총리 또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안하무인격인 이런 태도, 네. 너무나 뻔뻔한 태도 이런 데에 대해서 저는 진짜 너무나 그 분노스러웠고 예. 어이가 없었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황당했다. 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네. 질의할 때 사전 질문지가 없다고 한동훈 장관이 반박하면서 뭐 장어 퀴즈 아니지 않냐 막 네. 질문에 대해 이렇게 또 뭐라고 뭐 하던데. 네. 이거 어떠셨어요? 그때 보시면서. 저는 그것은 진짜 한동훈 장관이 밑바닥까지 보이고 국무위원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따진 것은 네. 지적을 하고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법무부에서 가장 고생하는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체역입니다. 네. 대체역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소한 용어라서 좀 그럴 텐데 2년 전에 대단히 이슈가 됐던 것인데 양심적 그 이유로 네. 병역을 거부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엔 교도소를 보냈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서 2년 전에 생긴 제도입니다. 양심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네. 대체역으로 해서 다른 데서 그만큼 봉사하게 하겠다 해서 주로 거기는 여호와의 증인이 99%입니다. 사실은 종교적인 신념에 네. 의해서 거부했던 분이고 또한 양심에 따라서 거부한 인원들도 지금까지 한 10여 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100여 분 이상이 지금 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인원들은 교도소, 교정시설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법무부가 통제하는 교도소, 그렇죠. 교정시설 법무부. 안에서 하고 네.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허드렛 일을 주로 합니다. 그 청소하고 교도소 내 세탁이라든가 식당 운영이라든가 시설 보수라든가 네. 이런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만 밑바닥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짜로 대체역들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새로운 제도가 생겼으면은 네. 법무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엔 또 우울증 유증상자들이 있어서 그 관리도 잘해야 되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질의해 보려고 질문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대체역이 법무부 안에서 근무자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뉘앙스였어요. 제가 예. 대체역 아느냐니까 잘 모르는 것 같고 몇 명 정도 하느냐니까 왜 질의서도 안 주고 하느냐 몇 명인지도 대략 모르는 물론 정확히 1,141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봤어요. 검사는 몇 명 되느냐 우리나라 한 2,000명 됩니다. 검사는 2,000명 되는 거 알면서 자기가 통제하는 그것도 근무자 중에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네. 1,100여 명은 가장 많거든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이 인원들을 잘 모르고 있고 네. 또 한 번도 그 인원을 방문해서 간담회도 한 적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간담회 한 적 있느냐 방문한 적 있느냐 하니까 엉뚱한 소리로 당신 그렇게 관심이 없냐 하니까 내가 관심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방문한 적 있느냐 간담회 한 적 있느냐 하니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유를 남에게 돼요. 네. 역대 그 법무부 장관 중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방문하고 뭐 이렇게 관심 가진 사람.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것은 역대가 아니라 2년 전에 생긴 제도다.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얘기를 못 찾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반하장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정부와 국방부 병무청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네. 이
이 대체역 인원들에 대해서 삶의 질,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제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제대로 맞는 것인지 네.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이제 2년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좀 법무부 장관이 관심을 갖고 네. 그 교육의 문제점, 그다음 의식주의 문제점, 또 거기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우울증 유증상자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한계시키고 체크하고 하려고 했는데 본론까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아니 말이 통해야지.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그야말로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는 거죠. 오로지 관심은 딸랑딸랑 이 정치에나 관심이 있는 거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예를 들어 봅시다. 네. 국방부 장관이 말단 병사들 의식주 한 번도 방문 안 해보고 뭘 먹는지 자는 건 어떤지 이런 걸 모른다면은 1년 동안 네. 안 가보고 했다면은 국방부 장관 어떻습니까?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고 그것은 바로 잘라야 되는 거죠. 직무유기라도 그런 거죠.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가장 많은 근무하는 그 요원들이 네. 대체형 요원들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거고 네. 그럼 그 인원들에 대해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약자에 대한 이런 그 배려, 예. 젊은이에 대한 배려, 또 대책이라든가 신성한 병력 의무를 대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안중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진짜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빨리 네. 법무부 장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그날 저는 깊게 했어요. 제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인권과 관리를 지적하려 했는데 네. 처음부터 그걸 잘 모르니까 예.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영상을 봤지만은 참 답답함이 느껴졌는데 네. 오늘 또 김병조 의원님이 당시 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시니까 네. 정말 이 법무 행정에 있어서 소홀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좀 드러났다. 한동훈 장관.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걸. 사실 법무부 장관 같으면은 한 달에 두세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네. 면담도 하고 개선할 거 뭔지 또 초기 제도는 안착을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해야 되죠. 대체역은 그래서 지금 국방위에서도 대체역 심사요원들도 좀 최초 25명인데 13명으로 줄이는 법안이 또 토의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병무청에서 하고 있는 건 다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무부에서는 그 2년 동안 실행해보고 네. 시행착오가 어떤 것인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대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날 1시간 반밖에 대정부 질의할 때 1분 30초가 남아서 그 배경 설명을 제대로 못했더니 마치 제가 법무부 장관 죽이기 위해서 까다로운 질문을 한 것 같이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대체역은 사실은 병사들은 18개월 근무하잖아요. 그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36개월 근무를 합니다.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는 건데 그때도 36개월에 대해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어요. 유엔 권고안은 1.5배인 28개월 하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재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 신병교육 들어가면 4주 5주 받잖아요. 거기도 대전교도소에 가서 3주 교육을 받습니다. 받고 이제 각 교정시설로 배치되는데 그 3주 프로그램도 이제 2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걸 보완을 해야 될지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원들은 예전에 그 교도소를 군이 지켜줬어요. 그 군이 쓰던 옛날 구막사가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해서 병사들 막 생활관처럼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구막사 이런 데 하다 보니까 생활 여건이 불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근무하다 보면은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그 유증상자들은 관리를 특별 관리해야 됩니다. 네. 인원들은 사실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고 해서 대단히 착한 인원들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잘 안 일으켜 그런 것이지. 네. 그렇다고 그걸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자기 부하 직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한 분도 가서 간담회를 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분노스럽더라고요. 그 1분 30초 대정물 질의 기간 너무 짧아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낱낱이 얘기를 못한 것이 아쉬워요. 오늘 오마이TV에서 다루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셨는데 좀 기본 중에 이제 기본이 안 돼 있는 네. 그런 장관의 모습을 봤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대정부질문에서는 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네. 또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한일 정상회담 그 네. 이후에 뭐 이어지고 있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뭐 수산물 수입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셨었어요. 네. 한덕수 총리와는 좀 어떠셨습니까? 대화하시면서. 한덕수 총리는 고집이 점점 세지고 고집이 외골씨가 세지셨어요? 점점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아집이 세지는 것 같고 고집 이전에 아집이 아집. 예예. 네. 그 한덕수 총리는 원래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할 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지가 그 유화적이고 예, 귀가 예. 열려 있는데 이제는 귀가 닫히고 아집만 생겨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답답하셨군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말도 예.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서 네네. 제3자 변제안을 할 때 노무현 그 문재인 정부 전 정권과 과거 사례들을 충분히 스터디하고 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했다고 했어요. 예. 그럼 노무현 그 문재인 정부 당시 3번에 걸쳐서 한일 간의 협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걸 제가 쭉 얘기를 하니까 네. 그거는 자기가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충분히 스터디했으면서도 제대로 모르고 합의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런 예. 것들이 없었다고 또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안 한 것이죠.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한일 협상안을 이어달리게 했으면 이렇게 최악의 안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어떤 협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당시도 일부 듣고 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해서 네. 그것을 확인해보고 국민께 알려주고 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미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 요약 정리를 하면은 네네. 강제동원 배상안을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 정권을 줘서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에게 일본 정권을 가진 정부 관계관하고 협상을 했어요. 1차 협상이 합의됐던 것이 뭔가 하면은 사과는 기본이고 사과와 배상이지 않습니까? 네. 사과는 기본이고 그다음 이제 배상했던 첫 번째 안은 네. 이 기업이 이제 들어가야죠 사실은. 예, 기업이 들어가는 거거든. 네. 먼저 미쓰비시라든가 이런 전범 기업이 먼저 배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기업들이 나머지 부분을 협력해 주는 안이었거든요. 그것이 합의이 됐었는데 네. 그 당시 일본 아베 총리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무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날 국회에서 제기했던 것이 그러면은 이제 한일 사과는 하고 네. 한일 기업들이 먼저 배상을 하고 아하. 그 다음에 이제 미쓰비시를 비롯한 전범 기업들이 자기 몫을 나중에 낸다. 이거였어요. 여기까지 갔었는데도 그때 아베 전 총리가 거절하면서 무산됐고요. 우리 정부가 화가 났었습니다. 아하. 거의 최소한의, 정권을 받은 예. 두 사람이 거의 합의가 됐는데 두 정부 관계관이 아베가 뒤틀어버리니까 아하. 그러니까 일본이 또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자신의 안을 갖고 왔어요. 그 안이 뭐였는가 하면은 사과하면서 한일 기업들이 배상을 하는데 미쓰비시를 비롯한 전범 기업을 포함한 한일 기업들이 배상하는 안으로 네. 기업이 포함된 겁니다. 전범 기업. 아하.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거절했어요. 이것은 이거 피해자의 안 된다. 의견을 충분히 반영도 못하고 그렇다. 그럼 거기서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이어달리기를 안 한 겁니다. 아. 문재인 정부 바톤 막 줄려 이어달리 하는 야 문재인 거 안 받아. 그리고 자기들이 바톤을 만든 겁니다. 바톤 받아서 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만들고 바톤 만드느라고 또 시간 허비했잖아요. 네. 그럼 시간이 촉박하니 어때요? 막 서둘러 뛰다가 스텝이 꼬여서 넘어진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윤석열 정부의 맹점은 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것들을 마지막 협상안을 가지고 협상을 했으면은 이렇게 되진 않죠. 문재인 정부에서 거절한 안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든 제3자 변제안에 그 10배 100배 더 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 하고. 지금 10배 100배 더 후퇴한 거지 않습니까? 사과와 그 전범 기업이 포함된 배상안들이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한다는 것이 정부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지적을 했는데 잘 몰라요. 한덕수 총리는 잘 모르면서 오히려 모르면 딱 잡아 떼더라고요. 그래서 박진 장관을 불러서 예. 박진 장관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파악해서 저한테도 보고하고 또 국민께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네. 기대해 봐야 되겠죠. 네, 그 내용이 좀 오면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 이제 발언 중에 크게 논란이 됐던 그 부분이 바로 돌덩이 발언인데, 그러니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승적 결단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다. 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들고 나오면서 물컵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반 물을 채웠으니까 일본이 채워줄 거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우리가 가장 큰 돌덩이를 이번에 치운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참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럼요. 실제 돌덩이를 치운 꼴이라고 얘기했는데 돌덩이는 뭐겠습니까? 강제징용 배상 안에 관련된 그 피해자라든가 강제동원 그거와 관련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그 원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강제징용 이런 배상안 이런 것들이 돌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거고 그럼 강제징용 배상하라고 한 대법원의 판결 이런 것들이 돌덩이였단 말입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이런 말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또 본인은 뭐 왜곡하고 오해했다라고 하는데 왜곡하고 오해 듣는 사람이 오히려 민주당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본인인 거죠. 그래서 매사에 이런 말 조심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단어를 써서 오히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2번 아프게 하고 상처에 그 소금을 뿌리는 격인 거고 우리 국민적인 자존심에도 손상을 다시 한번 주는 이런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